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빠르면 오늘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NSC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오는 28일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한일 갈등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방금 전에 청와대를 연결해 보고 왔는데 강민경 기자의 말에 따르면 빠르면 오늘 할 수도 있고 사흘 정도 남아서 오늘 하지 않으면 뭐 내일 할 수도 있고 네. 그 연장 여부 결정에 대한 가불을 떠나서요. 발표 시점은 그렇다고 전해지니까 만약에 뭐 빠르게 되면은 저희 시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청와대 의견을 차치하고서라도 지소미아 연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뭐 저는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예. 왜냐하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지소미아 폐기 쪽으로 심각하게 고려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지금 일본이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네. 보복 조치의 이유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논리로 보면 우리도 이런 민감한 정보를 일본과 교류를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명분과 원칙은 맞는데 네네.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가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미국이 예. 이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만 예. 그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지소미아랑 연계된 발언이었고 네. 9일날 마크 에스퍼 그 국방장관은 좀 더 명확히 얘기를 했죠.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나서 해리스 주한 미 대사 그리고 오늘 비건 그 대표까지도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계속 예. 연장되는 걸 원하는.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확인이 된 상태에서 예. 우리 정부가 이것을 폐기한다면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한미 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여지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 아마 연장 쪽으로 지금 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의견을 여쭙자면 폐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까? 지금 뭐 가능성은 계속 그 검토 중이다. 그리고 예. 지금 3시부터 NSC 상임위가 있으니까 제가 드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또 하나는 근데 한미일 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이 일본은 우리가 맺고 있는 35개 국가 중에 33번째로 맺은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국가 중에는 러시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러시아와랑은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할 수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폐기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쌍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한테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예. 안 줘도 되는 거고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본한테 요청을 해서 근데 일본이 결정한 문제, 상호 호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 자체를 유지한다고 뭐 특별하게 우리의 정보가 다 일본한테 공개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도 아마 정부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협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글쎄 계십니까? 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조건부라는 것이 일단 연장을 해놓고 예. 근데 한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일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정보를 주지 않겠다라는 예. 것을 같이 발표한다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뭐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정말 나올지.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실행 과정에서 어차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예. 일본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일본이 정보 요청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정보를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뭐 일본을 일종의 압박을 가한다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예. 이걸 정말 일본의 압박 요소가 될 것인가. 지금 조금 전에 연합뉴스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지금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예. 다시 한번 이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을 했죠. 예. 스가 관방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예. 저는 조금 일본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이번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백색 국가의 한국을 제외한 이후에도 예.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쌍방향적인데 일본만 계속 한국한테 요청을 하는 모습이 정말 한국과의 이 지소미아가 중요해서 그런가 아니면 예. 미국을 고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에서 먼저 폐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 위에 일본은 미국한테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한국이 이것을 폐기했다. 이제 그런 식의 뭔가 한국한테 책임을 전가할 예.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예. 조금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예. 아베 신조 수상이 굉장히 우익 수정주의를 지금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핵심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랑 같이 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예.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느냐? 결국 예. 한국은 북한을 우선하고 또 중국에 경사되지 않느냐. 이게 일본 우익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한국이 여기 지소미아에서 빠진다면 예. 아베와 그 우익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본다라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 방위상이 우리는 지소미아를 강력하게 원한다, 연장을 원한다. 내지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할 건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여준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미국한테 얘기할 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저거 봐라, 한국이 문제다라는 액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을 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는 안보의 문제죠. 한미일과 또 한미 간의 핵심적인 안보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를 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경제 문제인데 이것을 안보 영역까지 한국이 확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미국의 사활적인 전략적인 이해를 해친다.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것을 읽고 지금 사전에 한국이 우리 정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걸 고려를 해서 결국 폐기 결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본은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혹시나 이제 우리가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본 측에서는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연장을 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어쨌든 한일 간 경제 갈등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어떤 갈등 국면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만약에 보시는지요? 폐기가 되면 이것은 한일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되겠죠. 더불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이 미국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은 이제 일단 지소미아 문제는 일단락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한일 간의 기본적인 문제, 특히 일본이 시작한 이 경제 보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은 안 된 거죠. 지금 외무장관 회담이 베이징에 있었습니다만 뭐 35분 만났고 결국은 입장차를 확인을 하고 이 이후에 어떤 회담의 동력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지소미아와는 별개로 한일 간의 갈등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 오는 28일에 예정된 백색 국가 배제 조치도 예정대로 좀 시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저는 일본이 시행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뭔가 입장을 바꿔서 안 한다면은 일본 스스로가 이것이 경제 보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지금 계속 일본이 하는 얘기는 이것은 자신들이 수출 금지도 아니고 수출 규제에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 중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일본은 시행을 할 겁니다. 다만 뭐 28일 날 시행을 하면서 새로운 뭐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그 일본이 규정한 그 규칙대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28일부터 시행을 하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시행을 하면 이제 여전히 저는 일본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품목이라고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159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본이 개별 품목으로 지난달에 있었던 그러니까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는 개별 품목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은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경제산업상에서는 언제든지 그거를 개별 품목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우 어렵죠. 근데 전반적인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적지 않은 지금 압박을 여전히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얘기가 조금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냥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일본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플랜대로 쭉 간다면 뭐 백색 국가 배제 조치는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연장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텐데 지소미아 문제요. 이게 그냥 일단락이 돼버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얘기한 대로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보는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뭐 제3의 방안이든지 어쨌든 이거 그냥 연장을 하겠다는 방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협상력이라는 게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남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저는 지소미아는 적절한 카드가 아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이고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 아베 신조는 우익 수정주의입니다. 예. 거기에 반대하는 일본 내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있지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그들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베가 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든지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이 압박은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그들을 설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나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운동을 보면 이것을 일반 국민과 이 아베 내각과의 정부와는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야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8.15 우리 대통령의 경축사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예. 일본의 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해야 하는 원칙을 해야 하는 조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닥다리를 걷어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지금 분업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어쨌든 일본과 협력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좀 더 번영된 사회로 나가는데 일본이 예. 그것을 막아버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명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갖고 나가면서 일본에 대해서 대항을 특히 아베 일본보다는 아베 신조 그 정부와 그 내각과 그 세력에 대한 대항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을 하면서 예. 접근할 필요가 있죠. 단기간,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상황에 일본도 그런 지금 계속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핵심적인 것이 결국은 이 강제징용자 문제인데 이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일본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필요하고 일본과의 적지 않은 협의가 필요한 거고 또 일본도 어쨌든 백색 국가 리스트에 우리를 제외해서 이 부분이 수출 규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예. 근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예. 사실 우리한테 피해가 더 큽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면에서 한국의 원칙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대비를 하되 예. 어쨌든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예.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멈추게 하는 예. 그런 또 우리 노력이 필요하죠.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한국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뜻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글쎄,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세코 그 경제산업상이죠. 지금 핵심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산케이 신문에서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근데 조금은 제가 의심스러운 게 예. 한국한테 정말로 이게 진정성 있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 공식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만약 저런 조건이 온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지금 알려진 거는 그냥 단순히 산케이 신문에 인터뷰를 한 것이고요. 예. 지난 7월 12일 날에 그 대화를 했었죠. 과장급 예, 예. 대화를 했었는데 예. 우리는 가서 일본의 그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일종의 협의를 했는데 예. 일본은 그 협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냥 설명회. 설명 자리였다. 예, 예. 근데 그것은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예. 설명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약간 저는 진위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케이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던 세코 산업상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